네, 김종익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최근 경주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. 여기서 몇 가지 조례들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일단 눈에 띄는 조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이번에 제정됐는데 어떤 조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, 그 말씀하신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 및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이번 임시회 때 지난 2일 날 폐회를 했는데요.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는 경주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유형, 무형의 그 소산과 관련된 그 생산된 결과물, 즉 경주시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, 수집, 구축해서 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을 하자. 그래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이바지하자. 뭐 이런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인데 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. 네, 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경주시장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당연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경주 시민들의 문화적 어떤 생활 향상을 이바지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의 그 역할, 책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경주시장이 이 아카이브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또 보존 관리,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매 2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러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조례에는 이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, 또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,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, 국내외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조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, 이런 내용들도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로 넣어놓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일단 경주시에서 그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, 마을, 시장, 상가 활동, 그러니까 뭐 경주 시민들의 활동, 또 행사 등과 같은 유무형의 소산,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서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 문화, 또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기 이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, 조사 결과는 사진이나 영상, 녹음, 스캔, 문서, 복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실물 자료 등의 수집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경주시장은 조사를 통해서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 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, 훼손 방지, 활용을 위한 연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역사문화 자료의 보존에 관한 규정도 이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. 또 사업계획서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, 사업 추진 여부나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그 역사문화 아카이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국에 지금 광양시를 비롯해서 김포, 순천, 양산 이렇게 전국에 한 1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이번에 경주시가 제정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, 경주시도 역사문화도시라고 하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문화적 산물이 많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집대성하는 것이 없어서 되겠냐라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는데, 또 한편으로는 이 기존 문화재 관화 이런 등등 경주에는 또 그 박물관도 있고 여타의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. 문화재 연구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런 형태의 할 것들이 오히려 일만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, 오히려 이런 측면에 부정적 시각 없지는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조례 관련 소식이었고요. 경주시가 이제 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3개도 개정했죠? 그렇습니다. 이 경주시 주차장 조례, 또 경주시 토암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, 경주 솔그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, 이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게는 일정 부분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 다자녀의
기준을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기존 이 3개의 조례는 모두. 그런데 이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. 이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 다자녀로 적용받는 대상은 오히려 확대가 되겠죠. 그런 취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3개를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일 텐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? 주차장 조례, 경시 주차장 조례는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공영 주차장 요금의 그 절반, 50%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, 이 솔고미술관 운영 조례는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미술관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 이 토안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그 특히 그 자연휴양림의 그 이용 시설을 말하는데요. 그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, 그러니까 30%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를 하면 그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겠다, 뭐 이런 취지인데, 근데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주차장 요금이라고 해봤자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. 물론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. 네. 아무쪼록 이렇게 뭐 주차장이라던가 미술관, 또 휴양림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들 소개해 주셨고요. 경주시가 이제 9월부터는 또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한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번 달부터 시행을 했고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그 시행을 하는데 딱 넉 달입니다. 그래서 경주시가 지금 그 확보한 예산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1,500만 원씩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. 당초에는 올해 지금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뭐 전쟁 이러면서 시군마다 여러 대책들을 내놓으라고 사실상 뭐 여러 지시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경주시도 이 당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 경시 자치 예산으로 100일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과의 전쟁에 이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경상북도도 사업 수를 아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경북도의 지원을 이렇게 절반 받아서 일단 그 경시 부담은 좀 줄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일단 올해 말까지만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일단 올해 예산만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, 그래서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만 예정이 되어 있다. 내년에는 뭐 경상북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, 또 내년 예산 상황이, 정부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뭐 수립을 하겠다,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상황인데, 100일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하는 것은 경북도 내에는 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한 서너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게 경시 보건소의 설명인데, 이게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, 뭐 이래서 100일이라고 하는데, 신생아가 100일에 걸릴 경우에는 뭐 심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이 크고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데요. 특히 그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임산부와 신생아 또 영아에게 발생 위험을 매우 줄일 수 있는데, 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임산부의 배우자까지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 그 경주 지역 22개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 접종을 하고, 이 지원 방법이나 구비 서류는 그 경시 보건소에서 상세히 아마 먼저 접종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 그 비용은 병원으로 지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올해까지만 이렇게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거 전해드리고요.
경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한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68가구에 대해서 1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9일부터 23일까지 일단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조건이 좀 있는데요. 임대 보증금 500만 원, 그리고 월 임대료 60만 원 이내로 계약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여야 하고, 선정이 되면 임대 보증금은 뭐 그 해당 가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이 지원 내용입니다. 네. 월세를 그럼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? 아까 제가 500만 원,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60만 원 이내라고 했잖아요. 이게 이제 네.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500만 원은 당연히 임대 보증금 본인 부담을 할 테고, 네. 그 이제 매월 월세로 그 신혼부부 가구에서는 5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예컨대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임대료 월세가 60만 원인 경우에는 경주시가 55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고, 5만 원은 또 본인 부담이니까요. 월세 50만 원인 경우에도 그 신혼부부 본인 부담이 5만 원이니까 경주시에서 45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그 차액을 제외하고 1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, 이 68가구를 위해서 경주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지원 대상자로 좀 선정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죠?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.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. 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경주에 주소를 둔 부부여야 하고, 그리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9월 9일 기준으로, 이게 공고한 날짜니까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고, 그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, 근데 이게 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라든가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다른 걸로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들, 공무원이나 공무직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 이 23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아마 대상자가 경주시에 좀 그 68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, 그럴 경우에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아무쪼록 앞서 얘기한 이 100일의 무료 접종 지원과 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 이런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김정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